회견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총 17분이 계십니다만 오늘은 6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북도당 공관위원장이신 이재훈 위원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허강무 부위원장님, 다음으로는 김보금 부위원장님, 박형윤 검증소위 부위원장님, 임지연 검증소위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유정형 도당 사무처장입니다. 좀 붙어주시죠. 가까이 좀 해. 네, 그럼 지금부터 이재훈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심사 결과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훈입니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경선 후보자 심사는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이번 6.3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지배대 원칙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등록된 후보들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초한 사람 중심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공관위는 이 원칙에 따라 후보자 한 분 한 분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실관계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 있는 판단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외에도 후보자의 소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재심 및 공천신문고 등 여러 장치도 함께 구비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당원 당규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에 따라 자격 검증을 강화하여 도덕성 검증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성 검증이란 단순히 자로재듯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시의 상황과 맥락, 시기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판단 과정에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 공관위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책임있게 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부정과 비리, 금권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클린 공천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선에서는 과도한 컷오프를 최대한 지양하고 경선 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였습니다. 최종 선택은 우리 지역의 주인이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맡기고자 합니다. 넷째, 낙하산 공천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을 위한 심사가 아니라 기준에 맞는 시스템 공천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정 인사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임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모든 결정을 위원들의 합의와 검증을 통해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되는 경선 후보자들은 위에 말씀드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선별된 분들입니다. 앞으로 당내 경쟁을 통해 보다 더 큰 비전과 책임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선 후보자입니다. 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주시 국주영은 우범기, 조지훈 이상 3인입니다. 군산시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박정희, 서동석, 진희완, 최관규 이상 8인입니다. 익산시 심보균, 조용식, 최정호 이상 3인입니다. 진안군 동창옥, 이우규, 전춘성, 한수용 이상 4인입니다. 무주군입니다. 윤정훈, 황인홍 이상 2인입니다. 장수군입니다. 양성빈, 최훈식 이상 2인입니다. 임실군 김병희, 김진명, 신대용, 성준후, 한득수, 한병락 이상 6인입니다. 순창군 임종철, 최영일 이상 2인입니다. 고창군 신덕섭, 조민규 이상 2인입니다. 부안군입니다. 권익현, 김양원, 김정희, 박병래 이상 4인입니다. 이상 10개의 선거구 총 36명입니다. 다음은 경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방법은 선거구별 신청 후보자 수에 따라 예비경선, 본경선, 결선 투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예비경선입니다. 예비경선은 후보자 5인 이상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차 심사 결과 심사 기준으로 군산시가 8, 임실군이 6이어서 군산시 임실군이 예비경선에 해당됩니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상위 4인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어 본경선입니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진 선거구는 전주시, 익산시, 진안군, 부안군이 해당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 간의 결선이 진행됩니다. 결선은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반영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2인 후보 결선 투표에 해당됩니다.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이 해당됩니다.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전북도당 공관위는 모든 공천 과정이 마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로 신뢰받는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질문이 되면 소속과 상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북도가 백세동 기자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겠고요. 협동 연설회라든지 경선 일정,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사무처에서 예. 네. 우선은 그 합동연설회 같은 경우에는 도당 그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이었어요. 네, 도당 공간위에서는 그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데 우선은 향후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그 도당 선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25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합동연설을 개최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 경선 일정. 경선 일정은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아직은 네. 아직 공지.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이제 그 오늘 14개 시군 중에 10곳만 발표를 하셨는데 나머지 4곳은 빠진 이유가 특히 있으시죠? 예, 그게 좀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 4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면접이 완료가 됐고요. 오늘 오전에. 그리고 지금 아직 공간이 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적합도 조사도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간의 위원들별로 또 평가를 하시는 작업이 그게 끝나야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는 다음 주 아마 초반에 저희가 나머지 4곳에 대한 발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별도로 위원장님 발표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자료로 대처하시나요? 상황을 보고 상황을 보고 되는 대로 그때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고요. 김제, 정읍, 남원, 완주 이 4개 선거구는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오늘 함께 발표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일수하기 궁금한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 사연을 지방선거 때는 문제가 없이 통과된 후보가 이번에는 전에 발생된 건데 문제가 지금 통과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는 네네. 무사히 네네.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돼서 현직에 있는 사람조차도 네.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부족 여부로 판정된 그런 대부분 사례, 감점을 받거나 왜 그러냐? 네, 사례는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기준과 이번에 심사 기준이 중앙당에서 정한 기준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22년도와 26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그 결과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사 기준이 공유주의가 네. 심사 기준이 네. 공당으로서 공유주의가 의미가 다릅니다. 공당이면은 공당으로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유지가 되지 못하니까 후보자들도 혼란스럽고 유권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그 법이 개정이 있듯이 심사 기준은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인 거 아니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같은 상황. 지금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적용 심사를 하는 거라서 심사 제가 요건도 말씀드린 것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그전 심사가 이번 심사가 다르냐는 거예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같은 사안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심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이번에 정해진 심사 기준에 맞게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 그 사례 원칙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어떤 걸 더 주안점을 뒀는지 이번에 공천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번보다 어느 부분에서는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청자들이 차이랍니다. 보통 보면 지역별로 정치적 환경과 인물 경쟁력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공관위는 지역별 정치 경쟁력과 균형을 어떤 기준에 두고 검증을 하셨는지
특별하게 지역별로는 고려되지 않았고요. 전국 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이분은 어떤 현장을 겪어보셨습니까? 지역 고려 그 환경을 전혀 고려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앙 민주당의 공세조사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걸 지역을 뭐 전주하고 뭐 다른 지역 뭐 이런 고려 없이 공세조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월요일 날그 최고위원회에서 중앙에 고문 내용 있지 않았습니까? 고문 내용이지 않았나요? 공문요? 재심으로 관련해서 공문 받으셨나요? 어떤 건에 관련된 최고위원회 의결이 민주당 최고 의결인만큼 재심 과정에 있어서 네. 최고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라고 하던데. 예, 그런 공문이 현재까지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적합성 이분이 과연 우리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도덕성을 갖추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일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했고요. 지역적인 고려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별로 이제 후보들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그때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면접 과정에서 그것도 전체 어느 뭐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예, 이분이 지역에 있어서 어느 만큼 이해도가 있고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해결 능력이 있고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역구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면접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 많아요. 여기 청년 평가하고 그 정성 평가하고 비중이 어느 곳에 그러셨는지. 청년 평가하고 정성 평가에서 혹시 그 기준이 있었습니까? 도덕성 평가가 있죠. 네, 도덕성 평가가 있어서 예, 그 도덕성 평가에 같이 들어있죠. 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이제 그냥 하나로 해서 그냥 평가하셨다는 거죠? 도덕성 평가. 예. 도덕성 평가 우리가 몇 점이죠? 매뉴얼에 총 100점 만점에 15점. 15점. 15점?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민홍입니다. 깜깜이 공천심사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당 재심에서 부재가 됐다가 다시 도당에서 뒤집히는 이런 혼선이 몇 차례 있었어요.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른바 가짜뉴스 그리고 온갖 억측과 남부 이런 게 이제 더 혼탁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깜깜이 공간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미 후보 모집을 할 때 심사 기준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각 후보별로 저희가 개인적인 그 심사 사유를 안내드리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후보에게 통보를 하는 걸로 저희는 이제 통보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깜깜이 뭐 이게 공천 심사라는 거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네. 공개하지 않나요? 그 원래 공개 자체는 일부는 공개를 했던 걸로 저도 언론을 보도를 봤었는데요. 원래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알려주시고요. 네. JTV 변환영 기자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 사항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좀 그래도 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 또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이 있었을지 좀 궁금하네요. 저 이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정치 지도자의 역량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우리가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지도자로서 적정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로 인하여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역량과 도덕성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판단해서 결정하여
부적격과 적격을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설사 정치적으로 부적격이라고 하여 그 분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언론에 다 노출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함께 고민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판단에서 설사 제외되어졌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이후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2차 가해를 당한 그런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아주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부적격에 있어서의 사유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는 그들이 인격을 보호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발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혹시 더 이어서 본인에게는 통보를 했습니까? 당연합니다. 후보자 개인 당연하기는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안 나온 게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최고위와 이제 도당의 판단이 달랐던 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앙당과 이제 도당의 판단 결과가 왜 다른지. 그건 판단이 달라진 게 아니라요. 공청심사의 절차 진행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추측성 보도가 나가고 그랬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 그 아까 중앙당의 그러한 재심 절차, 최고위 의결 또 다시 도당 공관위로 또 심사 의뢰를 오고 거기에 대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였지 달라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전주 MBC 김아영 기자인데요.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한 선거구 가운데서는 공천 접수했는데 탈락한 사례는 없는 건가요? 아, 접수자 중에 탈락한 사람이 없냐고요? 지금 있죠? 오늘 발표한 선거구. 이분들 중에서 예, 예. 이 지역구는, 이 선거구는 탈락자는 없는 거죠. 10개 선거구. 탈락자가 있냐고요? 여기 발표한 오늘 발표한 10개 지자체 중에 탈락자가 있나요? 그냥 접수한 대로 그대로 지금 접수가 했고 저희가 자격 심사를 다시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서거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밀 심사 대상이 됐다가 예외가 인정된 경우는 있었나요? 당연히 있죠. 네.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누군지 무슨 사람인지 밝힐 수 없다는 말씀. 네. 그리고 아까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신 그 4개 선거구 있잖아요. 거기는 왜 좀 고민이 길어진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심의 과정도 있고요. 그런 과정이 맞춰져야 또 적합도 조사도 하고, 면접이 이제 겨우 끝나고 이러한 절차상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적합도 조사는 그 4개 선거구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그 4개 선거 같은 경우도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4개 선거구 후보자님들이 이제 재심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재심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신 분들 소요 기간이 있어서 느리하게 이제 그 별도로 지금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심을 마치고 가서 이제 어쨌든 자격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이제 심사 대상으로 놓고 면접이든 적합도 조사든 평가든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공관 입장에서는 또 껄끄러운 부분이기도 하실 텐데 그 하위 20%한 부적격자 명단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언론 보도가 된 제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13번 저까지 포함해서 활동을 해서 1월까지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당원 단계에 따라서 개인에게 당사자에게만 홍보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개별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유출됐다 안 됐다 그 얘기는 사실상 성립될 수 없는 완벽하게 명단 다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됐는데 저기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그 명단은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출된 적 없다라고 지금 못 박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아직 그렇게 뭐 결론 지으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좋겠는데. 제가 관여자니까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을 해서 개인에게 통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자기는 적정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올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관위와 이 도당에서 이런 정보는 안 나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나왔다고 한다면 본인의 얘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외에는 아니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알 수가 개별 개인 결과만 봤는데 어떻게 그 전체 명단에 나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예, 저 뉴스TNT 주지현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윤준경 부당위원장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역 내에 있는 한 그 심사 대상자가 공관위원으로 보이는 분과 다정하게 사진 찍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려가지고 마치 일부 지역에서 그렇지 막 조금 그런 이미지를 조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관위원장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언제 그런 사진 촬영이 있었을까요? 예, 타운홀 미팅 앞에서 예, 있기 전에 근사한 행사장에서 있었습니다. 네.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질문하신 내용 속에 중앙장과 우리 고공관이 이끌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약간의 엇박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 공관위의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재심 신청을 하면서 그쪽에 더 소상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아마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인용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설사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저희에게 내려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때는 또 부결하였고 그 공관위가 매우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그런 심사 과정을 거친 결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걸로 판단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초단체장